그 대한민국이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다. 뭐 이 명제에는 당연히 동의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걸 테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 편성 내용을 보면 이게 이재명 정부하고 또 여당이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앰뷸런스에 사이렌을 울리면서 정작 앰뷸런스 타고 쇼핑 다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는 항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 서비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짐 캐리라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영화 마스크에도 나오고 그 배우 짐 캐리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고 짐을 캐리해주는 말 그대로 짐을 운반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업체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짐 캐리라는 업체명이기도 한데, 근데 이번 추경에 보면 중국인 관광객 짐을 캐리해주는 짐 캐리 서비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 말씀 제기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네. 제가 저게 딱 중국인 관광객으로 국한해서 하는 내용인지는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제가 장관님, 확인해 그 예산처 장관님, 아니라고 말씀을 들어서 예, 이게 중국인 관광객 한정인 건 맞죠? 네, 이게 2월 말에 있었던 그 확대 이 관광 전략 회의에서 나온 부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감안하여 지금 고위과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유럽으로 안 가고 한국을 비롯한 이쪽 인근 지역으로 많이 오니 이 기회에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아마 이 민간 서비스의 일부, 그러니까 이 짐당 70원을 보조하는 이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짐 캐리 서비스를 포함해서 중국인 관광객 예산이 생각보다 규모가 꽤 됩니다. 앞에 PPT 한번 보면요. 환영 환대 및 편의 제고 예산에 48억 1,400만 원, 중국 시장 홍보 마케팅 예산에 208억, 306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앰뷸런스 사이렌 울리면서 쇼핑한다라는 표현을 쓴 게 괜한 게 아닌 게 이 비슷한 예산이 2026년 본 예산에도 올라왔었어요. 이게 75억 5천이 올라왔다가 한 40% 정도 삭감이 돼서 46억 이제 5,300만 원 정도로 전년 대비 38% 감액이 된 사업인데 이게 감액이 된 사업을 추경이다 해가지고 심사가 오히려 뭐랄까요 좀 더 짧다라는 거를 악용을 해서 지금 658% 300억 원을 증액해가지고 추경에 넣어왔단 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님 많이 뭐 경험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본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을 추경에서 이 정도로 많이 확대하는 것 자주 있는 일입니까? 뭐 흔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바람직한 것도 말씀드린 아니죠, 것처럼 장관님. 이제 그 환경, 시장의 이제 변화를 아마 고려한 건 아닌가. 지난 본 예산이 언제 됐나요? 물론 이제 12월 초순에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중순에.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이에 중동 상황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이 중국의 관광객이 더 많이 진입하는 네, 장관님. 예, 이런 걸 고려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저 예산을 600% 이상 증액할 정도로 지금 몇 달 사이에 그 정도로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총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유가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앰뷸런스가 환자를 싣고 다녀야죠. 앰뷸런스에 우리가 쇼핑하고 뭐 캐리어 실어주고 다닐 일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쓸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들, 그 다음에 뭐 택배 기사님들, 뭐 배달 라이더 분들 이런 분들 돕는 데 써야지. 저렇게 해서 300억 넘는 돈을 저렇게 쓸 일이 아니다. 그래서 문체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본 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이렇게 추경해서 하는 거 시급성 요건에도 안 맞고 예측 불가능성 요건에도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체위에서도 심지어 삭감 의견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장관님께서 아예 이 자리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명확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저 짐 캐리 그 짐 배달 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가 회의에서 나온 걸 가지고 문체부에 올린 사업입니다만 문체위 안에서 이제 여야가 감액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만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알다시피 국회 예산 심사의 절차에 따르면 상임위의 감액 의견은 의견에 불과한 예결위와 것이 그다음에 소위에서 바로 저희가 정액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절차상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협중이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저 중국인 짐 캐리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갖고
협중인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인이 아니라 뭐 미국인이든 뭐 일본인이든 뭐 다른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번 추경의 성격하고는 안 맞다. 시급성 요건이나 예측 불가능성 요건에는 안 맞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총리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지금 결론은 문체위에서 그렇게 논의하셔서 내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첫째는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관광 쪽, 문화나 관광 쪽이 제일 어려워진다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화관광 예산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배경이 하나 있을 것이고 네네. 12월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냐 하는 것은 아마 그 사이에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단체 비자를 조금 완화한 것이 존재해서 그때 그 부분으로 인한 그 단체 관광객 숫자가 느는 것을 반영한 것이 아마 고려되었을 것이다 하는 정황적 배경은 일단 참고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근데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시간도 얼마 안 나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면 물론 단체 관광객 비중 중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고 뭐 여러 총리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동남아에서도 사실 K컬처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에 많이 오거든요. 근데 동남아 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걸 탓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형태로 관광을 하러 왔는데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고 우리에게는 없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굉장히 친한 관광객을 반한 감정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일 거다.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 만약에 단체 관광이 타겟팅이었다면 차라리 단체 관광 전체를 타겟으로 잡는 게 맞지 않았냐. 그래서 이걸 뭐 협중인이 아니니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총리님도 장관님 어느 정도 잘 정리해 주실 걸로 믿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